오늘은 애견 훈련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훈련에도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잊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산책, 지즘, 공격성, 사회성, 결여, 독스포츠 등 모든 훈련에는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순서를 모르고 훈련을 하신다고요? 당신의 개가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복싱이라는 운동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복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줄넘기를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텝을 뛰고요, 잽을 뻗고 원투를 배웁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지루한 단계이지만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멋있게 샌드백을 치고 있는 옆 사람을 보니까 매일 줄넘기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나도 하루빨리 훅이나 어퍼를 치고 싶어지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를 잘 기억해 주세요. 줄넘기, 스텝, 잽, 원투. 그러나 우리는 훅이나 어퍼를 치고 싶다. 애견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상의 개념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 단계가 줄넘기를 뛰고 스텝을 뛰는 단계입니다. 장기적으로 행동의 강화는 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짖는 강아지를 안 짖게 하려면 짖지 않을 때 보상해야 됩니다. 산책을 할 때 줄을 안 끌게 하려면 줄을 끌지 않을 때 보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보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칭찬해 주는 거, 간식 주는 거, 쓰다듬어 주는 거. 자,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잘 한번 곱씹어 보세요. 나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반려견에게 해주는 스킨십이나 칭찬 혹은 간식을 우리의 반려견은 보상으로서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의 반려견은 여러분에게 칭찬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엄마가 또 나한테 아부를 떨고 있구나. 비위를 맞춰주는 삶, 이 삶 속에서 반려견들의 문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순서의 얘기로 돌아와서, 줄넘기를 뛴다는 것은 운동을 하기 전 운동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게 박자감을 이해시키고 쉬고 있던 근육을 준비시키는 기초 과정입니다. 반려견과 보상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바로 이 기초 과정이라는 겁니다. 보상을 줄 수 없는 관계에서 오토바이와 연습을 하고 다른 강아지와 합동 훈련을 하고 외부 소리에 대한 연습을 한다? 이건 마치 스텝도 뛰지 못하면서 스파링을 하는 거랑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파링을 계속 하다 보면 나름 주먹을 뻗거나 주먹을 피하는 고급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나, 그 방법이 올바른 발전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사실 애견 훈련에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줄넘기를 뛰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겁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대중성 있는 TV 프로그램에서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훅이나 어퍼를 치는 방법이 아니고 줄넘기와 스텝의 중요성이지만, 줄넘기와 스텝은 지루하고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고급 기술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저에게도 종종 방문 훈련의 의뢰가 들어오고는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어린 강아지가 아니고 이미 성견이 된 강아지의 문제 행동으로 인한 의뢰는 거의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자가 원하는 것은 지루하고 따분한 기본기가 아니고 화려하고 임팩트 있는 고급 기술로 단시간에 끝내는 드라마를 보고 싶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출장을 가는 훈련사는 언변이 뛰어나고 보호자를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해요. 만약에 제가 설득 대신에 고급 기술을 보여주고 강아지가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강아지가 이후에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기본기 없이 훅과 어퍼를 배웠다고 해서 당장 내일 스파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훈련을 하면서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부분은 보호자님들과 반려견들에게 기초 과정을 이해시키는 일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고급 기술은 비교적 쉽게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훈련은 장기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15년, 20년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 훈련입니다. 정석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단언컨대 요령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훈련사로서 기본기를 지루하지 않고 고급 기술을 가르치면서도 기본기를 잊지 않게 하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훈련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면 가장 먼저 당신의 손길이 보상인지 되돌아보세요. 당신의 눈길이 보상인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스스로가 보호자의 냄새를 풍기는지 되돌아보세요. 자, 첫 단계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 첫 번째로 집에서 이름을 불렀을 때 나에게 집중하고 의욕적인 태도를 보인다. 두 번째, 사료나 간식을 구분하지 않고 의욕적으로 먹는다. 자, 세 번째로는 루어링이라고 하는, 자, 나의 손을 의욕적으로 따라와야 돼요. 간식을 손에 내가 들고 보여주지 않아도 나의 손을 의욕적으로 쫓아오는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집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매일 산책하는 그 공간에서 위에 세 가지를 반복해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 잘한다. 그러면 정말 낯선 공간에 가서 위에 세 가지를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 단계가 웜업 단계입니다. 이 지금 줄넘기 뛰고 스텝을 뛰는 이 웜업의 단계가 안 됐다고 하면 이것부터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한번 믿고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이 기본기를 숙달하다 보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의외로 많습니다. 기본기가 숙달되면 응용 능력이 생깁니다.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를 찾아보세요. 유튜브로, TV로, 책으로 프로가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잽과 원투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까지 원투까지 다 배웠으면 정말 다 배우신 겁니다. 이유는 응용하고 숙달입니다. 자,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열심히 줄넘기 뛰고 계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세요.